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불법 촬영 사건입니다. 학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양천구의 한 학원 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이라고 부르는 법을 제정하면서 도입을 했죠. 일본에서는 올해 2023년 7월 13일에서야 성적 목적 등 불법 촬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사회 문화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새로 제정 시행되는 카메라 촬영죄 위반 행위로 많은 형사사안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카메라 촬영죄 형사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조양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자, 일본에서 도입된 이 카메라 촬영죄 법 제목이 성적인 자태를 촬영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압수물에 기록된 성적인 자태의 영상에 관한 전자적 기록의 소거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독특한 이름을 좀 갖고 있던데, 이게 우리나라의 카메라 촬영죄와 유사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불법 촬영 등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던 중 네. 정부 발의로 성적 목적의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네네. 독일은 2020년에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성적 목적 불법 촬영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소위 불법 촬영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사안 중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그런 사건을 이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죠? 예. 오늘은 최근 많이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네네.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수행한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과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법에서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사람의 신체 중에서 그럼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고 판례 또한 비슷한 사례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이것에 대한 이제 촬영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의견이 나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자, 그 내용 관련해서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 내용을 갖고 좀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수행했던 실제 사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주말을 맞아서 함께 영화관으로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이제 연예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저 먼 발치에서 서 있는 걸 보고 예. 잠깐 화장실을 간 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찍었습니다. 예. 당시 남녀 커플 중에서 여성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요. 네.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직원이 의뢰인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의뢰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이동하였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 사건에서 재판의 쟁점이 된 것은 의뢰인이 찍은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는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가 이 촬영을 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는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그 기준이 평균적인 사람이 무엇인지, 그것이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의 인지에 대한 해석이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종전에는 짧은 원피스를 찍은 전신 사진을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나 이에 대해서 최근 하급심에서는 여성의 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예.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부위를 찍은 게 아니라 전신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카메라 촬영죄나 불법 촬영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생활 침해 공간에서의 촬영 행위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공공장소 또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 또는 신체에서 노출 정도 이것이 촬영됐다는 것만 갖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논리 때문에 입법화가 어렵다라는 이제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이 아마 하급심 판결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제 앞서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던 그 가족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갔던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변호를 하셨을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찍은 휴대폰의 기능이 100배 줌까지 했었는데요. 네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당시 사진을 찍은 의사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찍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전체적인 뒷모습을 찍으려 하였다는 점을 주장을 하였고 네. 이에 더해서 최근 노출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의 옷차림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노출이 있는 옷을 찍은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에서는 네. 여성 패션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네. 이런 점에 비추어 여성의 전신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 수치심으로 일으킬 수 있는 신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신체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극단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이는 민사 또는 입법 공백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법리에 더해서 1년에 가까운 재판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검찰과 공방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거리에서 실제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약간의 노출이 좀 있는 여성의 어떤 의복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성적 수치심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법원의 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오늘 변호사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 그리고 불법 촬영과 관련된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관련해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나 결국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사건의 경우에는 내가 이 사진을 찍었으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처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자신의 사진을 찍은 행위가 과연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